감사합니다. 정인교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하고 우리가 받을 피해나 이런 것들은 저도 다 전적으로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드릴 말씀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뭐 겁이 많은 강아지 보면 무지하게 짖어요, 그죠? 근데 진짜 힘세고 그런 강아지 보면 가만히 있다 확 물어버리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겁을 먹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대책을 갖고 있으면 그나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무슨 대책도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정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이트 국가에서 이제 재해가 되면 한 115개 이렇게 이제 품목이 이제 규제 대상이 되는데 일일이 한번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품목마다 얼마나 일본에 의존을 하고 있고 그게 정말 필수 소재인지 그다음에 대체선이 있는지 이런 거를 따져 봐야지만 이제 거기 뭐 일본이 무슨 공격을 할지를 아는데 지금 그런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뭘 공격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무슨 싸우자고 하면서 하는 얘기들은 뭘 갖고 싸워야 되는지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 품목을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는데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희들도 지금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하기에 정말 죽창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 중에. 그래서 그거 들고 가서 한번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죽창도 없는 지금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순신 말씀을 하시고 서의를 들먹이고 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그 와신상담을 했습니까? 힘이 없을 때 거북선을 만들고 나가서 싸우지 않는다고 그냥 그 비난을 받고 나중에는 감옥까지 투옥까지 되시고 이렇게까지 만들면서도 한 이유가 내가 원하는 데서 원하는 지점에서 싸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이긴 거 아닙니까? 지금 뭘 갖고 싸우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이순신이 아니고 원균의 이제 7절, 그러니까 무모하게 용기만 있는 거죠. 이제 권율한테 그 곤장을 맞고 화가 나니까 가서 싸우다가 사실 그때 징계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포거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원거리 전투를 해야 되는데 접근전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200척을 다 함몰시킨 이런 황당한 짓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상당히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나라 이제 주력 업종, 그 다음에 그 대표 기업들의 어디가 약점인지를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할 것 같은데 보면 지금 그 뭐 원료나 이제 소재 부품 이건 이제 규제하는 거 그럼 3개만 했는데도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115개까지 이제 1115개까지 이제 확장이 되면 상당히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지 참 걱정이 되는 순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적 교류나 이제 무비자 입국, 그다음에 학생들까지도 이제 일본에서 이제 못 오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술들이 이런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이 됐다라면 어떤 이제 이런 인적 교류나 뭐 학자들의 그 세미나나 이런 것들도 다 중단이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정부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본이 더 피해를 본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 540억 달러 정도 수출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한 20억 달러 정도 이렇게 수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더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가 전쟁을 하면 이제 그 일본이 더 피해를 볼 거다 이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자꾸 일본이 더 손해를 보니까 이게 뭐 두려워하지 말라 쫄지 말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보면 그 얘기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전부 아까 앞에서 말씀을 했지만 전부 부품 소재예요. 산업재 위주로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 수출을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 1, 2가 석유하고 석유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석유하고 석유 제품은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 데고 뭐 가격 덤핑으로 팔다시피 하는 이런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기 못 팔면 우리가 손해지 일본이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제품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품 그러니까 항목으로 들어가면 전부 우리가 손해 보는 항목들 뿐이 없더라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CPTPP라는 게 있는데 일본 주도로 이제 거기서 미국이 빠져갖고 이제 일본 주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우리가 거기 개입을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를 하겠다고 지금 계속 우리가 거기 처음부터 안 했으니까 참여를 하려면 일본의 허락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분쟁이 좀 격화되면 분명히 이제 우리가 거기 참여를 못하게 될 결과가 커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를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수출이나 수입선 다변화에도 상당히 열악한 이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동남아 국가고 우리나라 이제 가치 사슬이 대부분이 동남아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가입 못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 경제에 피해가 될 거로 보이고요. 금융 제재는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일본 내에서는 한국 자산 차압이나 그다음에 국교 단절 여기까지 가면 이제 사실은 뭐 거의 끝났다고 보고요. 금융 제재까지만 가더라도 거기는 좀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외환 위기가 걱정이 될 정도로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한일 무역 전쟁은 한일 간 다 손해를 보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크게 손해를 보고 일본도 이제 어떤 가치 사슬이니까 글로벌 가치 사슬이니까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일본 자체도 이제 영향을 받고 손해가 보는데 단지 뭐냐면 이제 중국이 반사 이익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익을 얻으면 미국하고 이제 지금 중국하고 일어나는 이런 거대한 이제 체제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시장 경제 체제하고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체제 이런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자유주의 체제가 상당히 불리한 여건으로 가는 이런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미국이 개입을 하면 개입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적인 측면만 딱 고려를 하면 미국이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붕괴가 된다. 그러면 미국의 애플이나 HP 뭐 이런 회사들은 손해가 분명히 되겠죠. 우리 반도체 소재를 사용해서 이제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마이크론이나 WDC 그다음에 인텔 뭐 이런 이제 우리 반도체 생산 경제 국가들 경쟁을 하는 회사들은 상당히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손해가 더 큰지 이익이 더 큰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죠.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미국의 결코 손해만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만 갖고 미국이 경제적인 측면만 따졌을 때 미국이 개입할 유인은 인센티브는 그렇게 크지 않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한미일 이런 공조나 동맹 차원에서는 좀 개입할 여지가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역사적으로는 좀 많은 무역 분쟁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특징이 이제 어떤 자국 내 산업 보호라든가 어떤 수출 경쟁력 우위를 노리는 이런 이제 분쟁이었고 그리고 대부분 적자국에서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은 보면 일본이 이제 흑자국이 우리가 적자국인데 일본이 먼저 이제 시작을 했다는 점. 그리고 그 점이나 이제 뭐 이건 물론 이제 정치적인 지금 앞에서 말씀했던 정치적인 그런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보복적인 특성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4차 산업과 상당히 연계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화웨이 문제도 아까 언급이 됐지만 4차 산업이라는 거는
어떤 가치 여러 가지 가치 사슬을 이제 형성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선도적 지위에 간다는 것은 곧 모든 부가가치를 그 선도적인 그 가치 사슬을 가진 기업이 다 갖고 가죠. 그리고 나머지 남아 있는 부가가치를 갖고 이제 대부분이 그 추격 산업들이 치열한 이제 생존 게임을 벌이는 이런 이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갖는 것은 무지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국가 주도로 기술 탈취까지 뭐 마다하지 않고 해가면서 이런 4차 산업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해 이제 굳히려는 이제 이 전략이 이제 중국 제조 2025 아닙니까? 그게 이제 미국이 바라봤을 때 저런 식으로 국가 주도로 4차 산업에서 어떤 선도적 지위를 빼앗겼을 때는 앞으로 미래의 경제에 대한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미국이 지금 이런 이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일 무역 분쟁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이나 이런 데서 미래형 반도체, 미래 반도체에 대해서 선도적인 지위를 지금 갖고 가려 하고 그것을 계속 반도체, 삼성이나 이런 데서 그거를 유지를 해 나간다면 일본한테도 상당히 지장이 될 거라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차제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생태계를 붕괴를 시키고 그 자리를 뭐 도시바나 여러 가지 이제 선진 기술 가진 기업들이 치고 들어오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문제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래서 이제 피해도 무지하게 크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했듯이 그 세 가지 물품 다 합쳐봐야 3억 8,500달러, 그러니까 4억 달러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생산이 중단이 되니까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가 작년에 141조 원 정도 생산을 했는데 그 자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연관효과, 후방효과 뭐 이런 것을 갖고 우리나라 아까 말씀했듯이 생태계가 붕괴되는 이런 식으로 가니까 GDP 손실도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고 사실 그 삼성 입장에서 보면 3억 8,500만 달러라는 게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옛날처럼 이런 이제 가격 규제나 관세 전쟁으로 해서 삼성한테 그게 이제 3배, 심지어 10배가 되더라도 물량만 확보만 할 수 있다면 삼성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돼요. 그 얼마 되겠어요. 근데 그리고 또 삼성이 이제 그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가격을 높여서 팔더라도 세계 수요자들이 그렇게 떨어져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 입장에서는 이 낮은 가격에서 반도체를 높게 올려서 팔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거의 뭐 GDP 손실이 없는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지금은 돈을 주고도 못 사는 상태가 이제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중단이 되는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피해가 클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붕괴가 되고 그 기업들이 생존을 모색하는 방법이 지금은 미국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죠? 지금 공장을 한국에다 세우면 그 부품 소재를 조달을 하지 못하는데 무슨 한국에다 누가 공장을 세우고 자기 기업이 망하기를 바라겠어요. 당연히 화이트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가장 안전한 국가에 가서 공장을 세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공장을 세우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거기에 관련된 또 그 고용이나 성장이나 이런 데도 얼마나 많은 그 피해를 주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 자체가 마땅치 않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딱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금융 제재로 이쪽에 분쟁이 되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악화되면 갈 게 뻔하거든요. 지금도 돈을 빼가는 여지가 보이고 있고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더 악화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투자한 금액이 한 833억 달러 정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투자한 것보다 2.1배나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한국 기업이 해외 공장을 세우면서 우리나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또 그렇게 일본으로 빌려온 돈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판단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 갔을 때 금융계를 만난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 해외에서 빌린, 해외 공장을 짓기 위해서 빌린 그런 돈에 어떤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점검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의 신용도, 그게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고,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자금 조달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 신용도까지 떨어지면 이제 그게 IMF 때처럼 자금은 빠져나가고 해외에서 조달할, 아무리 이자를 높게 쳐줘도 누가 그 망하는 나라나 기업한테 돈을, 그 회사채나 국채를 사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IMF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국가 부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충분한지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외환 보유고가 지금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그 BIS나 다른 국제기구에서 말하는 적정 외환 보유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4,8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800억이 모자라는데, 그게 이제 그렇지만 이제 우리 통화 수합을 맺은 게 한 1,200억 달러 되는데, 간신히 막을 수는 있겠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통합 수합을 제대로 좀 이행을 해줄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거는 좀 불안한 측면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산화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4차 산업이라는 가치 사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국산화 추경하면 뭐 국산화가 금방 되는 것처럼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답답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가치 사슬이라는 거는 세계에서 가장, 그게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업들이 뭉치는 거 아닙니까? 가장 거기서 베스트 기업들이. 근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거기에 껴 있는 기업들도 스스로 기술 개발을 하고 그 제품을 질을 높이고 값싸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납품 단가나 기술 개발을 하려면 당장 기술 탈취로 얘기를 하고, 이게 불공정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그런 가치 사슬을 맺으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또 중소기업들도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에칭가스에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규제 때문에 언제 공장에 쓸지 모르는데 누가 거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반도체, 그러니까 그런 부품 소재에 뛰어들겠어요. 그리고 또 부품 소재 대부분이 또 원료는 또 일본에서 갖다 쓰는, 이런 이제 생태계에서 국산화라는 건 사실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고, 한 달에도 그렇게 큰 성과를, 또 이 글로벌 가치 사슬을 맺어가는 데서 꼭 국산화가 꼭 중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도 상당히 우려가스럽고, 그래서 이런 거를 극복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이제 규제 철폐하고 반기업 친노조 정책도 이제 좀 수정을 하고, 소득주도 성장 이거 이상한 정책들 빨리 중단하는 게 지금이라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와신상담하면서 힘을 기를 때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